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약 10년 동안 무대예술 전문의 3급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시험 준비 팁인데 저희가 이제 실기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저희 이제 시험 볼 때 매년마다 그 기준표도 있고 실기 문제 그 실기 목록이 있어요. 장비 목록.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장비 목록을 믿지 마세요. 예. 제 경험상 장비 목록에 나오는 것들은 1, 2, 3급을 보통 두 가지 그 경우가 있는데 1, 2, 3급 중에서 약간 해당된 이 장비 목록을 통해서 시험 문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퍼센트는 약 40%밖에 안 돼요. 딱 대비를 해보면은 시험 목록에서 요거가 연관이 약간 됐구나라고 하는 게 한 40%밖에 안 되지, 나머지는 그 장미 목록이랑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거나, 또 하나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사실 스피커, 믹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뭐가 나올 거예요. 예, 뭐가 나올지에 대한 약간 좀 여러 가지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장비 목록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가장 좋은 건 그냥 음향 관련된 그냥 본인의 실력을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계산 높고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는 어떤 스타일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일단 작년에 나오긴 했지만 가장 한 두세 번 정도 나온 기존 기출 문제 하나는 케이블이에요. 어떤 경우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XLR 커넥터가 있을 때 그 선이 4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을 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요거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테스터기, 장비 목록에 테스터기가 있다 하면 사실은 거의 요거는 무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XLR 커넥터 연결한 다음에 보통 1번 실드를 끊었죠. 1번 실드를 끊어놓고 이렇게 끊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처할 방법이 뭐냐, 뭐 이거가 좀 자주 나와요. 예, 기존 기출 문제 중에서 이랬을 때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음향 기본적인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 1번 쉴드를 끊게 되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작동을 합니다. 예, 다이나믹 마이크는 1번 쉴드가 없어도 작동을 해. 다만 이제 잡음이 좀 발생될 뿐이죠. 잡음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짧은 경우에는 발생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이나믹 마이크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컨덴서 마이크는 1번 쉴드를 끊어놓게 되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죠. 다이나믹 마이크는 작동이 되나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점과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번, 3번을 뒤집어 놓는 거죠. 2번, 3번을 뒤집어게 되면 작동은 됩니다. 다만 역상이 되면서 소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위상관절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2번, 3번을 다시 원래대로 하거나, 아니면 콘솔에서 위상관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이런 것들, 케이블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RCA 대 필기 문제 나왔을 거야. 아니었나? 예. RCA 대 그 XLR 해 연결해놓고, 이거는 이제 그 모노기 때문에 심이 2개고 이거는 선이 3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연결을 보통 하는지, 이런 것들 체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오. 잘못 체결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얘기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케이블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보통 테스터기가 나오고, 예, 요런 테스터기죠. 테스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이 2개가 연결됐을 때 삐 소리가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 선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거. 이걸 통해서 케이블을 확인을 해가지고 선 연결된 걸 찾는 거죠. 어찌됐건 문제점 찾기,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걸 찾던가, 그리고 잘못 연결된 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리거나,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2번 내지 3번 정도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이런 그 케이블 관련된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청음인데 청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예상을 하는 게 올해 이제 코로나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빨리빨리 보낼 것이다. 이런 유출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좀 뭐랄까 빨리빨리 끝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됐고 감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무대 전문인 협회 쪽에서 자격증위원회 쪽에서 약간 부담이란 말이죠. 시험 보러 너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감염자가 생겨가지고 확진이 되면은 그것도 약간 부담이기 때문에 분명히 빨리 시험을 보고 빨리 빠지는 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청음 중에서도 그 객석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고 메인 스피커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청음 요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는데 작년에는 추측을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근데 항상 추측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어쨌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빨리 해결한다면 이런 방식이 나갈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는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테레오 마이킹 있잖아요. 스테레오 마이킹 그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스테레오 마이킹 세팅한 걸 딱 보여주고 요 마이크 세팅이 어떤 마이크 세팅이냐, 뭐 MS 방식이냐, 바이너럴 방식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냐라는 거에 대한 기술하거나 아니면은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이걸 그 양지향성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단지향성을 하던가 이런 약간 여러 가지 그 스테레오 마이킹마다 약간 법칙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스테레오 마이킹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스테레오 마이킹인지 방법인지를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찾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 일단은 살짝 넘어가고 이렇게 청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주 나오면서 약간 좀 항상 어려운 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비 없이 준비하는 게 이제 핑크 노이즈죠. 핑크 노이즈 해가지고 뭐 주파수 대역대 해가지고 부스트나 컷 한 다음에 어느 대역대가 부스트가 되는지 어느 대역대가 컷이 되는지를 찾는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 심각하기 전에는 약간 좀 살짝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핑크 노이즈 한 다음에 31밴드 해가지고 쫙 나열해 놓고 핑크 노이즈를 이제 제가 3dB 부스트 3dB 컷을 해서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차이점은 느껴지는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dB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어렵고 저희는 6dB로 연습을 했어요. 6dB로 연습을 하고 좀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3dB로 내려갈 생각을 했죠. 6dB 일단 6dB 부스트, 6dB 컷 해가지고 30밴드 주파수 대역대로 해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를 듣고 어디 대역대가 부스트가 되고 어디 대역대가 컷 됐는지 그 맞추는 거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어렵긴 해요. 왜냐면 절대 음감이 아닌 경우라면은 사실은 헷갈려요, 약간. 31밴드로 하게 되면 좀 너무 광범위하죠. 근데 보기는 31밴드 이렇게 다 놓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31밴드 그 주파수 대역대를 하더라도 사실 인간적으로 중간중간은 띄엄띄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보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30밴드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한 10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 맞추기를 한다고 하면은 요것만 진짜 2, 3일 정도 추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맞출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아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감을 못 잡았는데 하면 할수록 그 합격률 그 정답은 높아진다. 그래서 어찌됐건 6dB로 연습을 하시고 6dB 부스트, 6dB 그 컷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좀 숙달겠다 싶으시면 3dB를 하신 것도 좋고요. 이거 하시면 좋고 약간 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31밴드 보시면 주파수 대역대가 쭉 있거든요. 요거 한번 그리는 거 이게 20, 25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31밴드 1.26이고 뭐 15밴드는 약간 틀려요. 그 옥타브가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퀄라이저 주파수 대역대가 몇이 있는지 그거를 맞추는 거 계산해가지고 그리는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살짝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살짝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31밴드 주파수 대역 나중에 하다 보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히 31밴드 주파수 대역은 한번 그 외우시는 것보다 계산식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솔직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화이트 노이즈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핑크 노이즈 말고 화이트 노이즈 물론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떨어뜨리려고 맘먹으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저희가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게 애매모호한 게 필기 시험은 정답을 알려줘요. 그쵸? 근데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정답을 안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쵸? 그리고 내가 6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도 확신이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합격하거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정답 비율이 그 컴퓨터 이런 데 보면은 정답이 요거 같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느끼긴 하죠. 대략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약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리다 보니까 사라지면 끝이 이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게 그 도면이나 이런 게 보여지게 되면 요거기 때문에 정답은 이게 맞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요놈의 소리는 한번 거기 공간에서 시험장의 공간에서 소리가 재생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 제기를 할 건이 없는 거예요. 녹음도 못 하니까 저희가 전시장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험 관련된 거 녹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게 그 시험 본 친구들한테 피드백이 듣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들었던 거를 전달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핑크 노이즈가 6dB 정도 부스가 됐는지 3dB 정도 부스가 됐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6dB로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시는데 3dB까지는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찌됐건 anyway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기출문제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올해 실기 목록에 보면은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이 있고 어찌됐건 노트북이 들어갔다는 거는 멀티트랙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사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문제 나온 거 그 실기 목록만 가지고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코로나랑 상관이 없다면 무대에다가 모니터 스피커를 둘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똑같은 거를 계속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 보컬 이거는 뭐 일렉 뭐 가운데 있다 지금 드럼 뭐 신디 뭐 베이스를 베이스는 이쪽에 있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 아니면 메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요럴 때 그 음악 재생을 모니터별로 따로 드는 거죠. 예. 모니터별로 따로 줘가지고 일렉은 일렉, 보컬은 보컬, 뭐 베이스, 드럼, 신디에서 모니터 수를 준 다음에 첫 번째 원음을 들려준 다음에 두 번째 변형된 걸 들려주고 원래 이거 연습을 저희가 가장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해가지고 이걸 연습 못하는 게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이전에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곡당 예를 들어 컴포를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해가지고 한 곡당 여러 가지 가정의 수를 해서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원래 제 연습 목표가. 근데 요게 지금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원음을 들려주고 2차 각 모니터마다 그 변형을 주는 거죠. 변형을 준 다음에 그걸 찾으시오. 이게 간혹 주관식 너무 쉬운 건 주관식으로 할 거예요. 어떤 효과가 들어갔느냐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아마 컴프, 리버브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트위터 고장 고음이 안 나온다 트위터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면 보기를 약간 보여줘 그 기존에 했던 거는 지금까지 뭐 4개 정도 보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10개 정도 보기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찾으시오라는 것들이 나오거나 하지만 요게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보통 자주 나왔던 것이 컴프, 그다음에 딜레이, 리버브, 뭐 디에서가 나온 적도 있고요. 뭐 게이트가 나온 적도 있고 우퍼 고장. 우퍼 고장이라는 거는 저음대가 확 죽거나 아니면은 트위터 고장, 고음대가 확 죽거나 뭐 여러 가지 이펙터 해가지고 뭐 코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펙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다면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뭐 디지털 콘솔로 해가지고 모니터로 각 멀티 소스를 모니터로 약간 보낸 다음에 원음을 들려주고 변형된 거 찾는 거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혹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압박이 들어와서 가능하면 그 빨리 시험을 보거나 이제 뭐 그 아니면 응시자들가 좀 많아서 좀 그 대량 시험 대량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안 하고 메인 스피커로 할 수가 있죠. 메인 스피커를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1차 원음을 들려주고 예를 들어 뭐 재즈나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2차 변형된 걸 찾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드럼 연주하는 걸 들려준다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컴프긴 한데 드럼 연주를 해주고 뭐 드럼 킥에다가 컴프나 게이트를 걸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를 찾는 거. 게이트 같은 경우에 드럼 같은 경우에 이제 킥 같은 경우에 약간 바람 소리 같은 게 들어가다가 그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 들어간 거고 아니면은 약간 소리가 너무 컸다가 컴프 걸어서 약간 소리가 압축된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컴프 들어간 거고 그래서 원음을 들려주고 변형된 이펙트를 넣은 다음에 이펙트가 어떤 이펙트가 적용이 되는지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3년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악기 맞히는 거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일단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이게 어떤 악기인지 찾으시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할 게 없다라면은 유튜브 보셔가지고 각 악기마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뭐 가야금이 되면 가야금, 뭐 아쟁, 뭐 해금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서양 악기만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국악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국악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커요. 그러다 보니까 국악, 뭐 서양악, 사실은 해서 음악 들으면서 이게 어떤 악기구나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최소한 내가 그 첼로랑 콘트라베이스랑 헷갈린다 뭐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리 듣고 전혀 감이 안 잡히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쵸?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첼로랑 콘트라베이스 약간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대금 소금 비교하고 PD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악기들의 차이점 같은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런 루팅 속에서 청음 문제나 실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와 별개로 예전에는 인원이 별로 적었을 때는 납땜하는 것도 나왔어요. 뭐 케이블 제작하는 것도 있고 인서트 케이블 제작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청음 정도 뭐 장비를 만지는 것보다 아마 청음 위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소리 듣고 찾고 악기 찾고 이런 식으로 드럼 모니터링 세팅 해놓은 다음에 원음 들려주고 각 모니터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는 거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좀 높죠. 제가 봐도 높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그 효과 뭐 컴프, 딜레이, 리버브 뭐
뭐 DS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한번 집에 컴퓨터가 어쨌든 다 대부분 있을 테니까 한번 DAW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효과를 주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하신다면 약간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런 거 얘기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실기에서 나올 법한 필기 문제 이거 약간 살짝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살짝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건 처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80%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